귀신 때려 잡는 사무소. 현재 당국의 본격적인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 일명 고속도로 연쇄 사고의 실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사고당 사망자가 3명에서 5명 내외였으나 이번 주말에 버스 사고를 기점으로 인해 10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측 비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그 구간의 도로를 차단하려 했으나 차단 시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에 시끄러. 무슨 짓이야. 다시 켜. 그냥 켜려나 사나. 내가 사주랴. 비 내리는 습한 오후 나는 은수의 가게에서 같이 물건을 살피고 있었다.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불쾌지수 높은 날에 웅웅거리는 라디오 소리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사냐?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 안 그래? 아마 2년쯤 전의 일로 기억한다. 어느 날인가 은수가 가게 문을 여는데 낡은 텔레비전이 사무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들어와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신기해서 무슨 물건인지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든 처녀 귀신이 튀어나와 은수의 목을 조르고 칼을 겨누며 몸을 달라고 했었다. 다행히 때마침 찾아온 내 덕에 그 귀신은 부적에 돌돌 말린 신세가 되었고 은수는 그 후로 TV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은수가 이렇게 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은수는 귀신을 알아보긴 하지만 퇴마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표적이나 다름없어서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 귀신은 정신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로 들러붙기 마련이니까. 너 그러다 라디오 귀신이라도 찾아오면 라디오도 안 듣겠네. 누군 TV 안 보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 그래. 실을 만도하지. 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목숨이나 간수자래. 5살짜리 꼬마 여자애한테 죽을 뻔한 거 소문내기 전에 수련이나 좀 하라고. 생명의 은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은수는 여전히 부어있는 얼굴로 선반의 물건들을 살피고 있었다. 이번 달은 물건이 너무 넘쳐나는 걸.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잡귀들이 많아졌나봐. 그 말은 지금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단 사실 너 말고도 퇴마사는 많이 있으니까. 물론 너 같은 사이비보다 나은 사람은 아마 100명은 되나. 아니야. 어쩌면 1000명일지도 모르지. 성격 알면서 그렇게 도발하는 거지. 불만 있으면 스킬이나 키우셔. 톡 쏘는 말을 던지고 은수는 창고로 들어갔다. 나도 내가 실력을 더 쌓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은수가 말한 것처럼 근본이 사이비다. 영을 볼 줄 아는 능력과 좋은 영물들, 그리고 나의 사업적 수완으로 일을 할 뿐이었다. 영력을 더 쌓고 싶어도 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잠재된 영능력도 없었다. 모두 부수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신내림이라도 받으란 소리야. 신내림을 원한다면 내가 특별히 내 몸속에 들어가 주지.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생각에 읽지 마. 싫으면 영능력으로 막으면 그만이다.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들은 정말이지 밉상이다. 안다가 할 수 있는 무술이 뭐가 있지? 은수가 창고에서 나와 몸에 붙은 먼지를 털며 물었다. 나 태권도 2단하고 검도 약간. 검도는 필요 없고 태권도 언제 땄는데? 중학교. 그걸 지금 무술이라고 말하는 거야? 가지가지 한다. 내가 무술이라도 잘하면 이거라도 구하러 갈 텐데 말이지. 은수가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흔드는 손에는 팩스 종이가 있었다. 그건 모피야. 이걸로 장갑이나 덧실을 만들면 그 부분으로 기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영에게 물리적 타격을 줄 수 있지. 방어력도 상당하고 무술이나 격투기가 가능한 영능력자에겐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인 물건이야. 기왕 하는 거 옷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너 이걸 견딜 만한 영능력이 없잖아. 입자마자 피투하며 죽을 거라면 괜찮지만 안나는 싸움도 못하고 영능력도 없다. 시끄러워 둘 다. 무술까진 아니어도 웬만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어. 어쨌든 내가 무술이라도 잘하면 이걸 사용해서 영들과 격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야. 하면 돼. 하면 여태껏 내가 하겠다고 해서 못한 거 있어? 나는 홧김에 팩스 종이를 확 낚아채 나와버렸다.
뒤로 배시시 웃던 호와 은수는 보지 못한 채 말이다. 팩스의 내용은 현재 모피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이었다. 모피는 제작하는 데 있어 일반 가죽과는 다르게 분류된다. 우선 모피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짐승은 주로 백호나 구미 후 같은 영물들을 사용하고, 가죽을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도 영물과 사용자와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사람 한둘은 갈아 넣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돈을 받고 파는 물건도 아니거니와 모피장인도 외부에는 전혀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팩스에는 모피장인의 명단과 은신처, 공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또 설령 이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모피를 얻어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백호를 잡아서 쓰는 사람들이니 그 힘과 영능력의 무시무시함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이 일을 해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호기롭게 가게를 나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이 한 근씩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두렵나. 내 마음을 꿰뚫은 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울렸다. 오. 가게 앞 모퉁이를 막 돌아설 무렵 은수가 다급히 불렀다. 무슨 일인가 멈춰서자 은수가 헐떡이며 다가왔다. 호, 너는 가지마. 왜 그러는가? 너 아무리 영이라지만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피에 갈려 넣어지고 싶지 않으면 여기 있어. 저 표정은 분명히 호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정이다. 나를 못 믿는 건가? 겨우 숨을 돌린 은수가 말을 이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 사람들은 이미 백호를 잡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니까. 헉헉. 됐다. 괜한 걱정을 하는군. 나는 평범한 백호가 아니다. 미간을 찌푸린 채 대답하는 호우의 표정은 분명 오기가 생긴 모양이었다. 한마디 더 하려는 은수를 향해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짓고는 돌아서며 내 다리를 스쳤다. 빨리 가자는 신호다. 명단에는 총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림잡아도 모두 서울과는 1시간 이상씩 떨어진 곳이었다. 가능한 가까운 곳부터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퇴촌이라는 곳이었다. 말없이 나를 재촉하는 호우의 등살에 바로 버스를 타러 갔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라 그런지 어딘가 설레기도 했다. 버스 특유의 냄새에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다. 창틀을 보니 오래된 버스인지 약간의 녹이 슬어 있었다. 무심결에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았다. 후회할 걸 알면서 왜 그랬지? 크게 흔들리는 일 없이 도로를 평온하게 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조금씩 졸기 시작했다. 머리를 유리창으로 기대어 자려고 했으나 허리가 휘면서 얼마 전 다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냥 가만히 목을 젖혀 머리바지에 기댔다. 요 며칠간은 제대로 잠을 잔 기억이 없다. 잠버릇이 좋지 못한 편인데 상처 때문에 가만히 한 일자로 누워 잠을 자야만 했기 때문에 자다가 몇 번씩 깨곤 했다. 아침이면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잠을 못 자 신경이 있는 대로 날카로워지는 바람의 위험이 도저히 냄새까지 났다. 버스의 리듬이 나에겐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의 온 생애는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내 눈동자엔 그녀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하얗다 못해 투명한 피부, 약간 납작한 아몬드 모양의 눈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 그녀의 입술. 난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가지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안 돼. 그럴 순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너무 놀라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떴다. 그건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가 되어 한 여자만을 그리워했다. 그 생생한 느낌. 눈물.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흘렀다. 한번 흐르기 시작하자 주체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아도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같이 잠시 눈을 붙이던 호우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안나, 무슨 일이야? 그,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다. 지금은 울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꿈의 영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내 앞에 있던 한 여자. 나를 보며 밝게 웃던 모습이 떠올라 자꾸 눈물이 흘렀다. 안 돼.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안나, 어서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 검은 터널 끝에 호우가 보인다. 어서 일어나란 말이다. 호우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아직 눈조차 뜨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봐, 이봐. 나는 다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안나. 까무룩한 머릿속으로 호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죽고 싶은 건가? 어서 일어나. 다급한 호우의 말을 듣고 나는 일어나려 노력했다.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멍했다. 머리가 깨지는 느낌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았다. 간신히 눈을 반쯤 떠보니 앞에는 무언가 큰 물체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손을 들어 그 물체를 치우려 했지만 손이 뻗어지질 않았다. 정신이 든 건가? 호우.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읽겠다. 호우 이게 뭐야? 우리가 타고 가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 무슨 사고? 모르겠다. 누군가 우리 버스를 밀었다. 나 살아있는 거야? 보기에 좀 처참하긴 하지만 살아있다. 아까 경찰이 우릴 봤으니 곧 구조되겠지. 아니야, 나 지금 나가야 해.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모피 따윈 몸이 다 낫고 구해도 충분해. 아니야,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나를 꺼내줘. 나 역시 너를 꺼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도리가 없다. 경찰을 기다리자.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 하겠지. 저 생각을 끝으로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후모가 내 정신을 깨우려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지만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지안나 씨. 누구? 이것 봐. 이 사람 지안나야. 잠시 후 내가 눈을 떴을 때 여러 명의 경찰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드디어 정신 차리셨군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동자만 굴려 주위를 보니 아직 나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일어나기 위해 팔로 몸을 일으켰지만 빗물을 잔뜩 머금은 풀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뼈에 금이 갔던지 부러졌던지 분명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지 싶었다. 팔을 보려 시선을 돌리는데 목도 잘 돌아가지 않았다. 악으로 고통을 참고 팔을 들어 목을 짚어 살폈다. 다행히 좀 심각한 타박상 같았다. 팔과 다리에는 응급조치가 되어 있었다. 조심스레 다리에 힘을 실어 몸을 일으켰다. 부러지지는 않은 듯 걸음은 옮겨졌지만 퉁퉁 부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내리던 비는 이제 잦아들어 얕은 비가 되었다. 여전히 풀이 미끄러워 걷기에 영 불편했다. 내가 타고 온 도로는 50m가량 멀리서 보였다. 주변을 뒤져 대충 짚을 만한 나무를 찾아 짚고 도로를 향해 갔다. 도로 주변은 사고로 차단되어 있었다. 덕분에 나는 쉽게 사고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안나. 낯익은 목소리에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나를 불렀다. 와, 정말 안나네. 이게 얼마만이야? 크게 웃으며 나에게 악수를 하는 이 남자는 내가 학교 다니던 때 같은 동아리 선배였다. 안 그래도 소식은 좀 들었었는데 얼마나 황당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네. 잔뜩 갈라져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몸이 이게 뭐야? 사고 난 거야? 네, 죄송하지만 선배, 저 할 일이 있어요. 딱 자르는 대답에 당황하는 선배를 뒤로하고 나는 사고 지점으로 갔다. 괜찮은 거냐? 응, 괜찮아. 사고 지점은 아수라장이었다. 보통의 전복사고 조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경찰들이 동원돼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조사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둘러보는데 유독 한 지점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저기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어떤 영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머무르는 자리였다. 너무나 따뜻한 이 연기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그곳에 앉아 나는 그 영을 부르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소용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선배를 불러 경찰과 사람들을 진정시켜주기를 부탁하려 했으나 나의 힘없이 갈라진 목소리를 선배는 듣지 못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호우는 온몸에 털을 갈갈이 세우고 선배의 등을 통과해 지나갔다. 그러자 선배가 놀란 듯 뒤돌아보았다. 아마 무언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선배. 선배는 황급히 달려왔다. 선배, 나 부탁이 있어요. 응? 갑자기 무슨? 사람들을 좀 조용히 진정시켜줘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안나, 나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냐.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해. 농담이 아니에요. 너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니? 지금 벌써 여기서만 연쇄 사고가 20번은 일어났어. 지금 내 부탁 따위를 들어줄 때가 아니야. 네. 순간 오늘 은수의 가게에서 들었던 라디오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다. 선배, 나를 믿어요. 뜬금없는 나의 말에 선배는 당혹스런 표정이었다. 나의 일에 대한 능력을 믿냐고요. 아니 글쎄 나야 잘은 모르지 그냥 사람들 말로는 잘한다고야 하지만 제발 나를 믿어봐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할게. 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정리해줘요. 선배의 얼굴은 여전히 당혹스러웠다. 한 번만. 만약 안 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묵묵히 나를 바라보던 선배는 쓰고 있던 모자를 살짝 손으로 다시 누르고 일어섰다. 자자, 모두들 정리합시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이 어리둥절하게 쳐다봤다. 이번 사건은 지안나 사무소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 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안나 사무소에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주의를 정리하고 조용히 해주세요. 역시 공무원은 책임이라는 말에 약한 것 같았다. 그 말이 끝나자 여전히 의아한 표정들로 웅성거리기는 해도 모두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다. 모두들 사고 구간을 통제하며 나를 바라봤다. 후오는 가만히 내 옆에 몸을 떼고 웅크리고 앉아 나를 감싸주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긴장이 되긴 했지만 나는 가만히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바라보았다. 손을 가까이 대니 따뜻한 느낌이 뭉클하게 와닿았다. 부적을 꺼내 영을 부르려 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순식간에 손을 타고 올라왔다.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작은 환청이 들림과 동시에 나는 다른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난 어떤 여자였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사람은 나의 보물이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존재 이유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나는 너무 기뻐 얼굴을 묶고 울며 고개를 수없이 끄덕였다. 내 마음을 표현하며 말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의 동이 하얗게 터올 때까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잠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샜다. 평생 이러고 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풍경이었다. 양쪽 집안 역시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의 뱃속에 우리의 아이가 생겨난 것이다. 그 역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이 소식을 직접 전하기 위해 우리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그는 몸이 상한다며 시골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내가 투정을 부리며 무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토악질이 밀려왔다. 눈이 밝아지며 다시 사고 현장이 보이고 무언가 내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를 도와주세요.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와 아이를 지키겠다는 신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꾸 저를 깔고 가는 차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영은 다시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괜찮나 안나? 그래, 괜찮아. 갑자기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이를 꽉 물어도 소용없었다. 계속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온 마음이 울었다. 심장이 터질 듯 슬펐고 상처가 벌어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울었다. 나는 그 둘의 슬픔을 너무나 깊이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울고 있는 내 앞에 한 영이 다가와서 섰다. 효진아, 효진이 너지. 그 영은 내 어깨를 잡고 흔들며 흐느꼈다. 효진아, 저는 효진 씨가 아니에요. 나를 끌어안고 울던 남자의 몸이 굳었다. 나는 가만히 나를 끌어안고 있는 팔을 내리며 말했다. 효진 씨는 아이와 함께 다른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이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효진이가 어디서 나를 기다리죠? 대답을 하려는데 갑자기 울렁거리는 기분과 함께 여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저예요. 남자의 영이 멈칫하다 다시 나를 응시했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래, 당신이로군. 우리 늘 같이 있기로 했죠. 물론이야. 난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만 우리 같이 가요. 이곳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그 말에 남자의 눈은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마음은 나에게 전해져 왔다. 그누는 이 세상에서 여자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본 마지막 영상은 두 명이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며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나는 간신히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역시 또 병원이야. 요즘 내 사주에 무슨 마가 꼈나봐. 그만하길 다행이야. 걱정스러운 표정의 은수와 선배의 모습이 보였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버스를 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 넌 정말 운이 좋아. 이유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욱신거리며 아팠다. 그 둘 양쪽의 마음 모두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기분이었다. 모피는 너 다 낫거든 가. 이번엔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할 거야. 온몸이 만신창이야. 그래 나도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나의 눈 속에서 행복한 그들을 보았다. 은수. 응? 이번에 보니 안나는 영매의 소질이 있었다. 그래. 본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잘만 활용하면 좋은 테마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후후 그럼 본인이 깨면 직접 말해주는 게 어때? 싫다. 아직 잠이 얕게 들어 둘의 말을 다 들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다. 무뚝뚝하고 쌀쌀맞지만 든든한 호흡. 그리고 나의 동업자 은수. 그 둘의 보호 안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깊은 잠을 청했다. 구름의 달이 하늘 한가운데 고고하게 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이 오히려 섬뜩할 지경이었다. 이번에 받은 의뢰의 내용은 간단했다.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 붙은 노인의 혼령을 성불시킬 것. 이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 어떤 요구도 없었다. 너무도 간단한 내용에 나는 그만 긴장을 풀고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 그 차림 그대로 이곳에 일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게 나의 실수였다. 주택에 들어서기 전부터 수많은 영들이 달려들어 해치우려 했지만 생각보다 영이 잽싸 따라잡으려니 빌어먹을 스타킹과 정장 치마가 거슬려 도저히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둘이 아니라 어림잡아도 대여섯이 사방에서 동시에 덤벼드니 아직까지 현관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대충 짐작하기에 이 집은 실평수만 해도 200평 정도 되어 보이는 거대한 주택이었다. 가뜩이나 밤이라 건물이 어스름하게 윤곽밖에 보이지 않아 헤매는데 거기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자꾸 주위를 맴돌며 나를 치고 도망가니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 한 번은 손을 뻗어 그 형체를 움켜쥐었는데 뭔가 우득하며 떨어져 나왔다. 뭔가 하고 손을 봤더니 반쯤 썩어가는 살점이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죽은 시체를 이용해서 만든 좀비들이다. 하지만 좀비치곤 너무 재빨라 애를 먹고 있었다. 호우는 내 옆에서 등을 맞대고 어둠을 응시하다 몇 번 뛰어올라 좀비를 물어뜯었는데 다행히 공격이 먹히긴 했지만 좀비들이 상처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재빨리 도망가버려. 호우는 잔뜩 약이 오른 상태였다. 약이 오른 호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털을 낱낱이 다 곤두세워 옆에 있는 나까지 소름 돋게 만들었다. 저기 호우. 기분은 알겠는데 말이야 우리 서로 일하는데 지장은 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시끄럽다. 그래. 조용히 할게. 저 녀석이 나를 지켜주는 건지 내가 저 녀석을 상전으로 모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손에 붙여둔 부적이 땀에 젖어 눅눅해졌다. 손마다 3장씩 붙였는데 하나는 방어용이고 둘은 공격용이었다. 이런 사이비 생활도 접어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생각은 늘 생각에서 그친다. 무언가 또 내 등을 핥히고 지나갔다. 등에 꽂아둔 영총을 꺼내 가만히 숨을 죽이고 허공을 향해 겨눴다. 적막한 어둠. 희미하지만 밝은 달빛과 감각의 의지에 그놈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래, 지금 내 앞에 한 놈 지나갔고 다른 놈이 내 앞으로 달려오. 느낌이 오는 곳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2발 연속으로 쏴서 어깨가 약간 얼얼했지만 제대로 맞춘 건지 좀비를 살피러 다가갔다. 안나. 쓰러진 시체가 나를 불렀다. 좀비를 쏴야지 나를 쏘면 어떡해. 아파.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그리고 죽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얼굴을 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아 형아 부적을 꺼내 발화를 시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승우였다. 승우,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아파.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난 네가 온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그 녀석은 당황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승우라는 이 녀석은 전문 재령사다. 나처럼 이것저것 다 집적거리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를 못해 한 맺힌 영만 골라서 재령을 시켜주는 전문가이다. 너도 이 의뢰받은 거야? 너랑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진이 형이랑 유정이도 있어. 오작 신축 건물에 붙은 노인의 영을 성부라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다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다. 현진 오빠도 유정이도 다 어지간한 커리어를 지닌 능력자들이다. 현진 오빠는 박수무당으로 조상신을 내림받아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고, 유정이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양쪽 부모 모두 강한 영역을 지닌 퇴마사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피를 물려받은 아이였다. 승우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뭔가 묵직한 것이 떨어졌다. 축축하고 습한 느낌에 더듬어 보니 너덜너덜한 좀비의 머리 가죽이었다. 안나도 온 거야? 너희들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몸조심은 해야지. 따라와. 현진 오빠가 목 없는 좀비를 발로 쓰러뜨리며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오. 멀찍이서 좀비들을 물어뜯어 곤죽을 만들고 있던 호우를 불러 같이 따라갔다. 가는 길목에는 이미 몸이 깨진 좀비의 덩어리들이 쿠션처럼 깔려 있었다. 밟을 때마다 물컹거리며 살과 피가 튀어서 최대한 안 밟으려 노력했지만 워낙 수가 많이 다 피할 순 없었다. 하이힐의 뒷굽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 정말은 머리가 울렁거리도록 진동하는 피 비린내에 후각이 다 마비될 지경이었다. 현진 오빠가 안내한 곳은 집 옆에 붙어있는 차고앞이었다. 유정아, 너 좋아하는 안나 언니 왔다. 뭐, 언니? 나는 쪼르르 달려와 안기려는 유정이를 두 손으로 얼른 막았다. 옷이 지금 비범벅이에. 나중에 안아줄게. 잉. 심통스런 얼굴을 하며 입술을 불룩 내미는 모습을 보니 귀여워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 얘가 호우구나.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호우가 난처한 듯 표정을 찡그렸다. 귀엽다니. 아마 살아있을 때도 저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다. 모두 알고는 있겠지만 이 집은 우리가 의뢰받은 성불시켜야 할 노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지었는데, 그 노인의 유언이 자기가 죽고 난 후 자신의 영을 실력이 뛰어난 영 능력자들이 성불시키도록 하라고 했다고.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너 의뢰 맡으면서 계약서 안 썼어? 썼죠. 거기에 써 있잖아. 아차 싶었다. 워낙 큰 거금을 걸어놓은 의뢰였는데다 수료마저 두꺼워 대충 살피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른 사인을 했었다. 그 노인은 우리와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말도 남겼어. 그리고 내가 못 본 듯해서 하는 말인데, 계약서에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사고사로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내용도 있었어. 네. 잠깐, 지금 그런 서류에 오빠는 다 알면서도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했어. 저도 했어요. 뭐, 다들 제정신이야. 그 노인이 우리보다 강한지 약한지는 모르지만 꼭 그 영만이 우리를 죽인다는 보장은 없잖아. 막말로 영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앙심 품고 우리한테 총이라도 갈게 되면 어쩔 거야? 순순히 죽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를 빤히 보던 현진 오빠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다. 안나가 많이 약해졌네. 예전이라면 무서운 거 없이 뛰어들었을 텐데. 뜨끔했다. 확실히 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멋모르고 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는 몰랐지만 얼마 전부터 내 능력의 한계라는 것과 또 몸이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보고 나니 겁이란 것이 생겼다.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인 인생이야.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 한다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요 오빠. 어차피 뛰어든 이상 이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발을 들인 이상 당당한 승리자가 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몸 안에 마치 차가운 피가 돌듯이 마음이 냉정해졌다. 바보같이 죽자면 자다가도 이유 없이 죽는 거야. 살아남아서 쓰레기 같은 영을 짓밟으며 비웃어주는 게 우리의 특기잖아. 오빠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접힌 종이를 꺼냈다. 자, 이게 주택 1층 구조야. 2층까지 가려 했지만 내 힘으론 역부족이었어. 그래서 그냥 대충 눈으로만 빨리 보고 내가 본 대로만 그렸어. 형, 근데 1층에 방이 없네요. 뭐, 아무리 둘러봐도 문은 없었어. 있는 건 칸처럼 나뉜 뭐랄까. 방이라고 하긴 모호한 그런 것들 뿐이었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1층에 뭐가 있었나요? 소환된 좀비들이었어. 하지만 그 전에 좀비들과는 다른 뭔가 더 날카로운 느낌을 지닌 놈들이었지. 해치우려 했지만 도대체가 죽질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나왔어. 그럼 여기 모일 필요도 없었네요. 적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고작해야 저쪽에서 뿌려준 미끼 같은 정보뿐이고. 가요. 서로 등이나 맞대고 엄호하면서 하나씩 처리하죠. 언니 무서워요. 무서우면 그냥 여기서 못하겠다고 돌아가면 그만이야. 괜히 방해만 들 거라면 그냥 포기해. 여기선 발을 뺄 수 없어. 그 계약서는 인간과 한 게 아니라 마물과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평생 쫓기게 될 거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호우는 묵묵히 나를 바라봤다. 나를 보는 저 눈은 깊고 한없이 붉었다. 마치 핏빛을 열겹은 더 쉬운 색깔이다. 호우. 생각해봤는데 너는 가능하면 참견 말고 나를 따라다녀줬으면 좋겠어. 너를 만난 후로 너에게 의지하느라 나는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래, 알아. 하지만 내가 없을 때 난 늘 나를 극복하며 살았어. 내 페이스를 잃고 싶지 않아.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야. 고마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장비를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 몸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 상대가 좀비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있는 놈들은 너무 재빠르기 때문에 우선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우선이었다. 현진 오빠는 박수 무당답게 부적과 금줄 위주로 챙겼고 위정이는 아직 신체적으로 맞설 능력이 별로 없어 뒤에서 우리를 위해 호령을 불러주기로 했다. 승우는 작은 영방을 들었다. 영방은 승우가 스스로 만든 무기인데 평소에는 한차 가량의 길이이지만 승우가 길을 모아 영방을 휘두르면 주변에 떠돌던 영들이 영방으로 빨려들어와 그 영들로 길이가 길어지면서 영력을 갖게 되는 무기이다. 그리고 나는 손에 붙인 부적을 가다듬고 영총과 여분의 탄창 2개를 치마 허리에 끼우고 나서 혹시 몰라서 양쪽 발목에도 부적을 붙이고 형아 부적도 여러 장 챙겼다. 고요하다. 바닥에는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밤은 이미 깊은 새벽으로 들어서 이상하게 밝은 느낌을 주었다. 오빠. 응? 배수진이 왜 승리했는 줄 알아요? 물러설 곳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 승리한 거 아냐? 맞아요. 저편의 바닥에 뭔가 꿈틀했다. 나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그곳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뭐였는지 보려고 형아 부적을 발화시켰다. 죽어있는 건 눈을 제대로 맞은 한 마리의 개였다. 갸. 위정이 그 모습을 보고 처참함에 소리를 질렀다. 너, 뭐 하나 죽일 때마다 일일이 소리 지르며 다닐 거야? 나는 싸늘하게 유정을 봤다. 아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그래? 언니. 나의 말에 유정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지금 내 신경은 잔뜩 날카로워져 있어서 제 멋대로 독설이 튀어나왔다. 상황 판단을 좀 해. 언제라도 방해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안나, 좀 심하잖아. 승우 너도 마찬가지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승우의 뒤편에서 커다란 형체가 튀어나와 우리를 향해 덤벼들었다. 현진 오빠와 나는 잽싸게 뛰어 그 형체를 공격했다. 몇 차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체는 힘이 줄질 않았다. 게다가 얼굴이나 몸이나 다 골다리에 녹은 것처럼 검고 형체가 모호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뛰어.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 정원에 곱게 나 있는 돌길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현관까지 도착하자 그때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던 형체는 바로 멈춰서서 그 앞에 앉아버렸다. 마치 우리를 빨리 집 안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잠시 마주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형아 부적 덕에 집 안은 제법 환하게 윤곽이 다 드러나 보였다. 입구를 중심으로 거실처럼 보이는 넓은 공간이 있었고 그 양 옆으로 칸막이뿐인 방 같지 않은 방들이 있었다. 이상한 건 그 모양이 육각이라는 점이었다. 두 면만 뚫린 채 나머지 방향만 칸막이로 모양을 만든 뭔가 많이 기묘해 보이는 방이었다. 따각따각따각 구두굽이 대리석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다. 1층은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려는데 사람 형체를 한 몇몇이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온 건 사람이었다. 사실 사람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외형상으로는 사람이었다.
정확히 4명만이 내려온 걸로 봐서는 그 노인은 계획적인 게임을 만든 것 같았다. 그 넷은 우리를 훑어보더니 만족한 미소를 짓고 서서히 다가왔다. 옆에서 가만히 있던 승우가 팔을 빙빙 돌리며 영을 모아 영방을 키워 먼저 덤벼들었다. 펑! 승우가 그중 한 놈의 팔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연속해서 머리와 명치를 찔렀으나 그놈은 별 감흥이 없다는 표정으로 승우를 봤을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합세하려는데 다른 놈들이 하나씩 우리를 공격해왔다. 카! 내 앞에 놈이 내려친 주먹을 막는데 양쪽 팔이 다 부러지는 줄 알았다. 영총을 쥐고 머리를 쐈으나 구멍만 남을 뿐 머리는 그래도 붙어 있었다. 다시 한번 쏘려는데 그놈이 내 팔을 잡아 뜯어내렸다. 퍽 소리와 함께 몸이 한 바퀴 굴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상처를 흘끗 봤는데 왼팔에 저놈의 손가락 모양대로 살이 베어 떨어져 나갔다. 너 숙녀에게 정말 매너가 없구나. 나는 몸을 피하며 치맛자락을 뜯었다. 피가 말라 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찢어졌다. 어서 죽어버려. 발을 올려 으득 소리가 나도록 턱을 걷어찼다. 부적의 힘인지 몸이 뒤로 밀린 그놈은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이때를 틈타 양손의 기를 모아 한 번 더 공격을 하려 했는데 살이 패인 곳에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부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다. 아, 제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밟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그놈을 향해 몸을 돌렸는데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다. 칼, 눈. 그놈은 내 팔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갑자기 앞뒤를 안 가리며 달려들었다. 엄청난 완력에 밀린 나는 아까의 육각방을 생각해 내고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좁은 곳에 등을 대고 싸우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무작정 뛰어 방으로 들어갔다. 일단 등이 벽에 붙으니 약간 안심이 되었다. 다음 공격을 위해 기를 모으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일어나려 했지만 자꾸 몸이 처지면서 누군가 위에서 누르는 기분이 들었다.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손에서 자꾸 떨어지려 하는 부적을 떼어 칸막이 앞에 붙여 결계를 쳤다. 오래는 아니어도 몇 분은 버텨줄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보았다. 그냥 평범한 마룻바닥이었다. 하지만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을 다 손으로 긁어틈을 찾았지만 발견할 순 없었다. 힘은 아끼려고 했는데 나는 왼발에 기를 모아 바닥을 내리쳤다. 오지근 예상대로 마루는 열받고 안은 흙으로 꽉 차 있었다. 고약한 썩은 냄새가 풍겼다.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아니면 작은 개인지 알 수 없는 사체가 거의 다 썩어들어 흙과 섞여 있었다. 뜯긴 구멍을 중심으로 마루를 뜯어냈다. 방금 본 그런 작은 동물의 시체가 여러 마리 있었고 그걸 들추니 피에 절은 종이가 있었다. 종이를 들어 대충 흔들어 흙을 털어내고 펴보니 예상한 대로 저주진이 그려져 있었다. 어쩐지 방 모양이 완벽한 육각형이라는 게 이상했어. 이 노망난 늙은이 같으니 정말 우리를 죽일 참인 거다. 찢어버리려 했지만 잘 찢겨지지가 않았다. 주제에 지금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붙어서 나를 방해해. 홧김에 영총으로 저주진의 한가운데를 쏴들었다. 말캉한 젤리 같은 물체가 저주진에서 떨어져 흙바닥 사이로 비집고 도망갔다. 어디? 발을 들어 그 물체를 지시기자 약간의 반항을 하더니 이내 곧 터져 흙에 모두 흡수되고 말았다. 저주제를 처리하고 나는 결계가 깨지기 전에 모든 신경을 모아 죽을 힘을 다해 기를 모았다. 갑자기 단전에 힘이 들어가며 무언가 쑥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다. 뭐가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순간 내 연기가 치솟아 갑자기 온 몸이 따뜻해졌다. 여하튼 지금 이게 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 다시 해보자고. 나는 호기롭게 부적을 뜯고 나갔다. 나가자마자 둔탁한 것이 머리를 내려치는 바람에 바닥에 뒹굴었다. 중심을 잡고 보니 아까 그놈이 내내 방 앞에서 기다린 모양이었다. 그놈은 가느다란 칼 눈으로 나를 흘끔거리며 내 팔을 뜯은 손가락을 핥고 발로 나를 걷어쳤다. 하필 재수없게 얼마 전 치료를 끝내 막 아문 상처를 쳤다. 이스로 뭉친 피가 터져나왔다. 빌어먹을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너무 화가 나 아픔도 잊고 일어나 공격을 하려 손을 들었다. 손을 들자 내 몸의 기가 순식간에 손으로 모여 작은 파장을 만들었다.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놀랐지만 계속 놀랄 여유가 없어 그냥 손으로 그놈의 공격을 막아냈다. 아까처럼 아프지 않았다. 시험 삼아 오른발로 기운을 몰아보았다. 시원스레 기운이 흘러 발을 동그랗게 둘러싸 파장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발을 들어 그놈의 턱을 날렸다. 퍼! 둔탁하지만 시원한 소리와 함께 그놈의 머리가 날아갔다. 구석에서 몸을 숙이고 나를 보던 호우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나였다. 어라? 다시 한번 발로 가슴께 부근을 걷어찼다. 그러자 그 부분이 조각조각 부서져 흩어졌다. 얼결에 그 놈을 처리한 나는 급히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 현진 오빠, 승우야, 유정아. 쓰러져 있는 한 놈을 딛고 현진 오빠가 나왔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오빠는 손으로 슥슥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안나는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뭐? 안나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정이는 죽었어. 그 말을 듣고 각 방을 다 뒤졌다. 바로 옆방에서는 거의 초죽음이 된 승우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유정이 죽어 있었다. 유정아. 온몸이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채 유정이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유정아. 유정아. 손으로 아무리 뺨을 쳐봐도 유정이는 의식이 없었다. 소용없어. 완전히 숨이 끊어졌으니까. 유정아. 유정아. 시체 붙들고 울지 말고 걔 혼이나 찾아봐. 아까부터 안 보여 다른 이상한 놈한테 먹히기 전에 말야. 갑자기 머리가 너무 멍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하얀 백지장 같았다. 안나. 미안해 호. 지금은 유정이를 먼저 찾아야 해. 안나. 내가 걔한테 마지막 한 마리 언제라도 방해되면 죽여버릴 거라는 말이어서 혼이라도 찾아줘야 해. 안나. 나는 유정이의 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외외의 말에 내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정이라는 아이는 내 안에 있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아이의 결정체가 있을 뿐이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 혼이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어? 유정이 죽을 때 때마침기를 모으던 너에게 빨려왔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재령 지식을 총동원해 그 이유를 찾는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번에 보니 안나는 영매의 소질이 있었다. 내가 영매자였어.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야. 그런 거야.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영매자는 아니다. 그래. 그래. 그런 거야. 그래. 정신 차려라.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 나중에 마저 생각하자. 지금은 이게 우선이 아니잖아. 그래. 나도 알아. 애써 감정을 추스리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를 부르는 승우에게 갔다. 안나, 나는 지금 몸을 못 움직이겠어. 승우야, 너마저 왜 그래? 형이랑 둘이 가서 끝을 보고 와 기다릴게. 그렇게 말을 하며 내미는 손에는 영방이 들려 있었다. 안 돼. 난 이거 받을 수 없어. 빌려주는 거야. 끝나고 돌려줘. 고통 중에서도 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승우가 안쓰러웠다. 꼭 이길게. 이제는 더 이상 돈이 탐나지 않았다.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진 오빠와 나는 별다른 말 없이 형아 부족을 발화시킨 후 2층으로 올라갔다. 이젠 말이 필요 없는 거다. 그냥 끝을 내자는 마음뿐이었다. 2층은 다 트여 있었다. 마루의 마감이 깨끗하게 잘 되어 한눈에 고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마루의 끝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이나 남았군. 우리를 응시하던 노인의 첫마디였다. 그래도 평생을 들여 만든 작품인데 한나절도 못 버티고 죽다니. 노인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이기지 못한 현진 오빠가 달려들었다. 이 개만도 못함. 달려가 부적을 내려치려는 순간 현진 오빠의 몸이 퍽 소리와 함께 피를 흩뿌리며 터져버렸다. 하나만 남은 거로군. 아무리 영역이 세다 한들 내 평생의 작품을 대가 없이 쉽게 이길 수는 없지. 흐뭇하게 웃던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어디 한번 볼까?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는 노인에게선 어떤 영역도 느껴지지 않았다. 백호의 천성적인 테마사의 피를 지닌 아이의 혼에게다가 타고난 운까지 좋군. 내 눈을 가만히 응시하던 노인은 갑자기 호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좋아 좋아.
이 정도는 돼야 나도 체면이 살지. 시원스레 웃던 노인이 덥석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유령은 신나게 내 그림자에 붙어버렸다.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막을 새도 없이 그냥 붙어버렸다. 박근동이 터오고 있었고 나에게 의뢰를 했던 남자가 아래층에서 뒤처리를 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시군요. 유일하다고요? 네. 그 말에 놀라 허겁지겁 승우를 찾아봤다. 흰 천이 덮인 채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다. 기분이 정말이지 더럽다. 저 빌어먹을 노인네 때문에 아까운 사람 셋이 죽었다. 승우가 영방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젠 내가 죽어서야 돌려줄 수 있게 되다니. 그래, 그래서 말이지. 내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지식을 습득했는데 그걸 써먹으려니 당신들 같은 사람밖엔 없는 거야. 그때 당신들 둘이 올라왔을 때 사실 내 등골이 오싹했어. 저런 괴물이 둘이나 있나 싶어서. 근데 다행히 그 산에 놈은 죽었잖아. 하긴 안 죽으면 이상한 거지. 내가 그 괴물들을 만들 때 좀비에다 흡혈귀를 교배해서 새로운 괴물을 창조했거든. 이른바 조멸이라는 거야. 어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여하튼 다들 피가 빨리고 터져 죽은 와중에 너만 살아남은 건 정말 신기했어. 역시 넌 운이 좋아. 하지만 말야. 뇌를 방심하면 안. 이 노인은 나이를 입으로 먹었는지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당신은 신날지 몰라도 나는 지금 말이 아니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시끄러워. 후우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노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제서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하루가 너무 길다. 오늘 나는 결혼식에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내 친구를 보았고 목숨을 담보로 한 이 노인의 게임에서 3명의 동료를 잃었다. 하나는 내가 삼켜버렸고 하나는 나에게 중요한 걸 주고 떠났고 마지막 하나는 이미 죽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려 했다. 자고 싶다. 다 잊고 싶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그대로 길 위에 쓰러져 버렸다. 뭐야, 이 아가씨 원래 이렇게 길에 서자? 그럼 곤란한데 여자는 말이지. 자고로 찬 데서 자면 몸이 허. 시끄럽다고 했다. 뭔가 포근한 게 나를 덮었다. 호우. 그래, 호우구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날 쓰러진 후로 일주일간 죽은 듯이 잤다고 한다. 호우에게 전해 들은 은수가 나를 끌고 집에 데려가느라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잠에서 깨어난 날부터 나는 그 전과는 다른 내가 되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은수의 창고 옆 작은 방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에선 열이 들끓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나 불러보려 했지만 목이 심하게 가라앉아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내가 기억하려 하는지, 몸 안에서 솟구치는 열로 자꾸 뒤척여져 얼마나 열이 있는지 이마를 짚어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마는 싸늘했다. 일어났구나. 물건을 들고 지나가던 은수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벌써 일주일째 의식이 없어서 호우가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혹시 무얼 기억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해줄까? 호우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리고 호우가 영감을 물어다 가둬놨어. 만료는 그 영감이 꼭 필요하다던데. 얘기, 영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기다려봐, 호우 불러다 줄게. 싱긋 웃으며 내 팔을 툭툭 치고 은수는 다시 사라졌다. 호우가 다 얘기해줬다고. 그래, 호우라면 다 알고 있겠지. 잠시 눈을 감고 쉬려 했는데 눈이 너무 뻑뻑해 눈을 감으니 눈동자가 아팠다. 깜빡일 때조차 고통스러웠다. 이마는 싸늘했지만 몸 안에는 마치 불꽃 같은 열이 돌아다니는 기분이다. 일어났구나. 그래, 일어났어.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무슨? 한 번 한 손으로 힘을 모아봐. 지금 눈 한 번 깜빡이기도 힘든데 힘을 모으라고. 그냥 한번 해봐. 밑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른손으로 힘을 모아보았다. 그러자 뭔가 몸 안에 뜨거운 느낌이 덩어리로 모여 손으로 가손을 둘러싼 동그란 파장을 만들어냈다. 그 파장은 뜨거웠지만 그곳으로 내 몸의 기운이 뭉쳤는지 몸 안의 열은 한결 떨어진 기분이었다. 역시 너는 타고난 영매의 기질이 있어.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이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듯이 어두워지고 눈앞이 하얗게 보였다. 내가 무얼 받아들였었지? 유정이라는 아이였잖아.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유정이. 그래. 갑자기 마음 한켠이 쿵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내 몸, 이 몸 어딘가에 유정이가. 그래. 나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애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영양분처럼 섭취해 내가 자라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런 거야. 모든 것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너무나 뚜렷하게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갔다. 계약서, 현진 오빠, 승우, 유정이,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영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개 같은 놈, 그 쥐새끼. 진정해라 안나.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는 방을 뛰쳐나가 창고를 뒤졌다. 어디에 그 개 같은 놈을 가둬둔 거야. 왼수가 발작하듯 날뛰는 나를 보고 급히 달려 나왔다. 진정해. 제발 진정해 안나. 비켜. 정신없이 창고를 헤집는데 한 구석에 새봉인 부적이 붙은 동그란 단지가 보였다. 저거야. 저 개 같은. 단지를 발로 걷어차려는데 무언가 둔탁한 물건이 내 머리를 쳤다. 미안해 안나. 이렇게 날뛰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넌 옆에서 뭐 한 거야? 연기로 제 앞에 서서야지. 했었다. 하긴 뭘 해. 멀쩡히 잘만 돌아다니던데. 아니다. 정말 했었다. 그 말을 들은 은수는 의식을 잃은 나를 침대로 끌고 가다 멈칫했다. 그 말은 그럼 안나가? 그래. 성장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들짝 의식이 들어 일어나니 머리는 아까보다 더 깨질 듯이 아팠다. 미안해. 손으로 머리를 짚어보니 축축하게 피가 배인 거즈 같은 느낌이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안나, 저 영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은수, 붕대를 풀어 보여줘. 은수가 고개를 끄덕하고 내 옆으로 와 왼팔에 붕대를 풀었다. 그 붕대 안에는 바싹 말라 뼈가 드러난 채로 썩어가는 내 팔이 보였다. 봤지? 이게 그 영감의 작품이라는 것이 너한테 한 짓이다. 하지만 전혀 못 느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놈의 무서운 점이야. 넌 유정의 혼이 들어와 영역이 상승해준 덕분으로 지금은 그나마 뼈라도 남아있어 팔구실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아마 2, 3일 내에 그 팔은 터져버릴 거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너도 알다시피 상처가 먼저 순식간에 죽어버렸다. 너는 정말 운이 좋다. 멍하니 내 팔을 내려다보았다. 핏기 하나 없이 잔뜩 곪아가는 모습은 내 팔이었지만 그냥 확 잡아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다. 난 내가 다 알고 그 영감을 데려온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무얼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던 줄 알아? 그건 그냥 그 영감이 나한테 붙은 것뿐이야. 아무튼 내 팔을 치료하기 전까진 그 영감은 살려둬야 한다. 화가 울컥 치밀었지만 옳은 말이었기에 대꾸할 수 없었다. 뭐해? 붕대나 감아줘. 애꿎은 화풀이를 은수에게 하고 고개를 돌렸다. 호우는 그런 날 보며 그냥 코로 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눈을 뜬 채 한나절을 보냈다. 은수가 전복죽을 사다 줬지만 입맛이 깔깔해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일주일 밥 한 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은 걸 떠올리며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었지만 다시 그대로 이불 위에 토해버렸다. 이제 그만 고집을 꺾어라. 토사물에 전복죽과 핏덩어리가 보였다. 제길. 내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선은 살아야 한다. 뜨겁다. 몸이 불더미에 들어가 있는 듯이 절절 끓는다. 너도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잖아. 흡혈의 성질을 가진 마물에게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콜록콜록. 한 번 터져 나온 피가 멈추질 않고 계속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안나, 이런 일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다. 다행히 그 영감은 너에게 호의적이다. 성불하기 싫어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에게만은 아무튼 생각을 바꿔라. 계속 속에서 솟구쳐오는 핏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대고 뱉었지만 끊이질 않았다. 이불로 입을 가려 막았지만 억지로 참으니 몸속에 열만 더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유정의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인간의 명이란 건 원래가 그런 거야. 신만이 아는 거고
또한 미리 다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의정은 이 일에 말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었더라도 그날 그때 죽었을 거다. 다행히 그 아이는 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호의를 가졌기 때문에 내 파장에 쉽게 반응해 너에게 들어왔을 뿐이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다. 알 수 없는 잠룡들에게 잡혀 혼이 갈갈이 찢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네가 뭘 알아. 너는 천년만년 살잖아. 영물이잖아. 너는 죽음을 모르잖아. 인간의 감정이란 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뭘 떠들어대는 거야. 홧김에 손을 올려 호우를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호우의 왼쪽 뺨에 내 손자국이 남았다. 봐라. 내 연기에 부들부들 떨던 내가 날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것도 다 그 아이 덕분이다. 겨우 예전에 내 모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죽음이 나를 뿌리째 흔들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내 이기적인 마음과 합쳐져 죽은 그들이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만들었다. 그래, 난 죽을 수 없다. 나는 조용히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영총을 챙겨 아까의 창고로 갔다. 좀 전에 내가 잔뜩 뒤엎어 놓은 물건을 정리하던 은수가 나를 봤다. 안 돼. 하지 마. 걱정 마. 죽이려고 온 게 아냐. 단지를 꺼내와 가게 소파에 앉아 부적을 떼고 뚜껑을 열었다. 아, 오랜만이로군 아가씨. 벌써 다 회복하다니 정말 놀라워. 그래요. 영감 덕분이죠. 능청맞게 인사를 건네는 저 얼굴을 다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흐흐, 이제 우린 한 팀이지. 그렇죠. 아, 생각만 해도 신나는군. 아가신 테마 사니까 별의별 영들을 다 만나겠지. 다음엔 어떤 걸 만날까? 아, 짜릿하구먼. 그래요? 그럼 나는 여러 마물을 섞어 새 마물을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 참, 아가씨. 잡은 마물들은 어떻게 처리해? 그냥 거요. 보통 은수에게 줘서 연기가 깃든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쯧쯧, 그러면 안 되지. 그것들이 얼마나 훌륭한 재료인데 앞으로는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아주 멋지고 근사한 걸 만들어 주겠어. 그런데 영감, 일을 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나는 왼팔의 붕대를 풀고 내밀었다. 아, 에그머니. 상처가 이게 뭐야. 당신이 만든 것한테 당한 거죠. 하, 이렇게 당하고도 살아있어. 상처가 번지지도 않고. 이런 내 실력도 그저 그러네. 이거 치료해 줄 수 있죠? 한참 호들갑을 떨던 영감이 내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치료해주면 날 재령시킬 거지? 속으로는 움찔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린 한 팀이잖아요. 가만히 내 눈을 응시하던 영감이 쾌활하게 웃었다. 하하, 참. 그랬었지. 그래, 내가 무슨 의심을 한 거지.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앞에 두고. 자자, 왼팔의 길을 돌려. 안 그러면 지금부터 부츠의 자투리 영들에게 팔을 먹힐 거야. 그 영감의 솜씨는 괜찮았다. 어디서 익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주문으로 내 팔의 상처를 진정시킨 후 은수에게 얻은 영들을 반죽해 내 팔에 살을 붙였다. 아가씨, 오른팔을 보여줘. 그래야 비슷하게 만들지. 나는 국말 없이 팔을 내밀었다. 아주 매끈하니 이쁘구만. 역시 젊음이 제일이지. 뭔가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팔에 살이 올라오고 있었다. 5시간가량 흐른 후, 나도 그 영감도, 지켜보던 호우 은수도 지긋지긋하게 지루한 시간이 지난 후 내 팔은 원상태의 모습을 찾았다. 훌륭하군요. 그렇지. 내가 살아있을 땐 취미로 조각도 제법 했었지.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찰컥. 나는 영총의 총구를 그 영감의 머리에 겨눴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영감은 가만히 나를 보며 말했다. 이럴 줄 알았지. 하지만 나를 죽이면 안 돼. 왜죠? 그 상처, 그건 임시 방편이야. 거기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영들은 조각조각 떨어져 다시 그 전의 상태가 돼버릴 거니까. 왜 제대로 치료를 안 한 거죠? 영감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보험이라. 총성이 들리고 그 영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져 기생령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무슨 짓이야, 안나. 더러운 강아지. 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따위한테 치료 안 받아도 안 죽어. 영감이 입을 벌리고 뭐라 말하려 했지만
이미 거의 다 먹혀가고 있었다. 나는 그 놈의 머리를 밟고 말을 이었다. 난 퇴마사야. 너 같은 쓰레기 잠룡을 죽이는 게 내 일이지. 그리고 너 따위보다 훨씬 실력 좋은 명치료사를 찾을 수 있어. 그 말을 끝내고 발을 돌려 머리를 비벼버렸다. 완전히 굳어있는 영감의 더러운 찌꺼기가 바닥에 눌어붙었다. 왜 그랬어? 잘 타이르면 다른 동료를 살릴 수도 있었어. 살려? 어떻게? 그건 저놈이 알고 있겠지. 뭐든 독이 있으면 해독제도 있는 법이다. 그래 나도 조금은 그걸 기대했지. 하지만 저놈 말야 자기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 그럼 차라리 가도나 놓지 그랬나. 저놈이 만약 지금 정직하게 나를 치료했다면 조금은 저놈을 믿었을 거야. 하지만 저놈은 나를 시험했어.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더 살려놓을 이유도 없지. 호우도 어쩔 수 없이 내 의견에 수긍했다. 호우처럼 나 역시 뭔가를 기대했었지만 상처난 몸으로 몇 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더니 등에는 땀이 축축하게 찼고 온몸이 뒤틀리듯 욱신거렸다. 은수아, 부탁 좀 할게. 그래, 무슨 일인데? 내가 서류를 써줄 테니까 이번 의뢰인한테 보여주고 영안실에 가서 승우와 현진 오빠 그리고 유정이의 시체를 좀 찾아서 지하실에 보관해줘. 알았다고 말하고 은수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내가 보기엔 불가능이다. 그렇지. 아무래도 혼을 잡아서 다시 몸에 넣어준다고 해서 살아나진 않겠지. 그래, 그럼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겠어. 나는 손을 뻗어 호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영역이 증폭해서 인지 그 전보다 더 감촉이 생생했다. 너를 잠시 안아도 될까? 좋을 대로. 호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몸을 숙여 호우의 목을 끌어안았다. 내 팔이 거추장스러웠을 텐데도 호우는 의젓하게 안짝이 된 내 몸을 지탱해 주었다. 고마워. 기운 내라. 그래, 그래야지 근데. 정말 힘들어. 가까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건. 나는 그런 기분은 모른다. 그래서 너를 다 이해할 순 없다. 하지만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고마워. 그러니 너는 제발 죽지 마라.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호우는 조금은 슬퍼 보였다. 호우 나는 인간이야. 100년도 못 살지. 알고 있어 안나. 그리고 나는 충령석을 먹은 백호다. 내가 죽는 날 같이 죽겠다. 깜짝 놀라 팔을 풀고 호우의 얼굴을 보았다. 깊고 깊은 핏빛 눈동자. 평소엔 전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눈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호우는 내 목덜미에 머리를 묻었다. 살아있을 수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라. 그래. 우리는 잠시 그렇게 있었다. 호우의 감정적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생소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래. 오래 살도록 할게. 너를 위해서도 내 안에 있는 유정이를 위해서도. 호우는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아니, 사실 표정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최소한 나는 웃는 표정이었다고 느꼈다. 호우,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 역시 잘 부탁한다. 안나.